4번도 자, 해당 직선이 1컴마 마이너스 2를 지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다. X축하고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자, 몇 도라고 나와있지? 30도라고 나와있다는 거는 자, 그 수학에서는 각도 방향이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두 개 있어요. 반시계 방향 쪽이 양의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 쪽이 양의 방향이어서 여기가 지금 30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제 이게 특수각 삼각형이 되거든요. 특수각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변의 비율이 결정이 돼요. 여기 A, 이쪽이 2A, 이쪽이 루트 3A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기울기를 따질 때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 기울기가 자, 루트 3a분의 a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얘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각도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기울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 문제는 30도에 대한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3분의 자, 기울기, 관련된 기울기가 자, 루트 3분의 1 자, 이걸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 자, 60도가 돼버리면은 자, 60도는 이제 이쪽이 60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루트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소재는 45도예요.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출제돼요. 이 45도는 기울기가 관련된 게 기울기 1 이렇게 나오죠. 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어쨌든 이제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지금 루트 3분의 1이다라고 해서 알려준 거죠.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직선의 형태를 보자는 거죠. y는 자 마이너스 a분의 1x 자 b 넘어가서 자 마이너스 b a 자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얘가 기울기잖아요. 얘가 이 기울기 값이 루트 3분의 1이 된다를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자,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a 값이 이제 도출이 되고 나서는 마이너스 루트 자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분의 b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a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은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얘가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를 처리하면 되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는 자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2 자 이걸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고 그 루트 3을 양면에 곱해서 가겠습니다. 양면에 이제 루트 3을 곱해서 가면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고 자 1 플러스 b 자 b에 대한 정리를 하면 1이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3 정리가 이렇게 되고, 자 문제에서는 a 빼기 b를 갖다가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무리 계산을 해주시면 a 빼기 b는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자 b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계산을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3으로부터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답이 있나?
1 플러스 루트 4. 답이 4번이겠죠. 4번의 정답이 보입니다. 자, 차분히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중간에 질문 있으면 번호 말해요. 10번은 자, 두 점에 대해서 A 5,1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8로 넣어줍니다.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가 요쯤에 찍혀있고 2,1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2,8 정도. 자, B의 위치는 지금 현재 여기인데 그 P 위치 자체가 X축 위라고 나와 있고 AP에서 BP를 빼게 돼 있어요. 만약에 P 값이 여기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P가 이제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자 AP가 얘고 BP가 이 길이를 나타내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P 길이에서 자 BP 길이를 뺀 것의 절대값이 최대입니다. 최대가 얼마냐? 뺐을 때 최대가 되는 AP의 길이를 갖다가 찾자라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A를 이렇게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P의 위치 자체가 지금 P는 조건에서는 X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P 값이 이제 여기 연장선 위에 만약에 이 P가 찍히는 경우를 갖다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P의 위치를 우리가 특정 지을 수가 없으나 결국에는 좀 P가 놓일 수 있는 위치를 잡게 되면 이 AB의 연장선 위에 P가 놓일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 P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이한 상황이니까 먼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 경우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P가 AB의 연장선 위에 여기 딱 존재를 하게 되면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AP 길이는 얘를 맞지? BP는 이제 뭐냐면 B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쪽 길이를 갖다 뜻합니다. 그럼 얘를 두 개를 갖다 뺀 것의 절대값은 결국엔 뭐가 나오냐면 그냥 AB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노란색 경우는 절대값 자 AP 빼기 BP의 이 경우가 그냥 결론지어서 AB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 만약에 그 여기 위치가 아니고 나머지 다른 데 이런 데 올 수도 있고 이런 데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오게 되는 경우는 좀 어떻게 따져야 되나 이걸 갖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그 만약에 이 경우를 먼저 따져볼게요. 이 경우 자 우리가 AP 빼기 BP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건데 첫 번째 경우는 얘랑 얘를 따로 일단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AP랑 우리가 BP를 두 개를 뺀다를 갖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AP가 빨간색인 경우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AP는 여기가 A고 여기가 P입니다. 지금 현재. 자, AP의 길이보다 조금 더 컸던 상황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 AP는 이 길이보다는 이 삼각형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삼각형을 보면 이 AP 길이는요 지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 얘보다는 큽니다. 이건 이제 부등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보통 사용해요. 여기 삼각형의 이제 결정 조건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긴 변이 있고 나머지 두 변을 고려했을 때 두 변 길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이 가장 긴 선분보다는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통해서 뭔가 변 길이의 좀 대소관계를 갖다 따진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는 건데 AP 길이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A, B랑 BP를 더한 게 당연히 더 길어요. 이 길이보다는 이 두 변 길이를 더하는 게 당연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P보다는 이제 AB의 길이와 자, BP의 길이를 더한 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맞지? 이렇게 이제 따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BP의 길이인데, 두 번째가 예죠 세모를 보면 되는데, 자, 세모도 이 BP의 길이를 보는 거고, BP 같은 경우는 얘보다 더 큰 길이가 마찬가지입니다. AP도 그렇고 BP도 그렇고 얘보다는 자,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이 더 커요. 그러니까 AP도 얘를 제외하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가 더 컸잖아. 근데 BP도 마찬가지예요. BP라는 놈도 자, AP랑 AP랑 AB를 더한 거랑 같기 때문에 자, AB의 길이와 자, AP의 길이를 더한 게 더 같다. 자,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AB의 길이가 AB. 자, 따라서 두 개를 갖다가 더 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를 뺐을 때는 자,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시면 됩니다. AP에서 BP를 갖다가 빼면 이렇게 두 개를 뺄게요. 자, AP에서 BP를 빼면 AP 길이에서 AP 요 길이에서 BP 요걸 빼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더 길었고 얘보다는 얘가 더 길었잖아요. 두 개를 갖다가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자, BP 이렇게 AP BP보다 얘가 더 기니까 AP 첫 번째 경우 이거 고민하지 않고 첫 번째 경우는 얘가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이 BP 부분을 왼쪽으로 그냥 이항해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따라서 첫 번째 결론은 AB보다 작다. 이게 결론이죠. 첫 번째 결론. 얘를 그냥 왼쪽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AP를 그냥 왼쪽으로 이항하면 자, 두 번째 게 정리가 되는 거죠. BP 빼기 AP가 AB보다 작다. 빼는 순서는 관계없어요. 어차피 물어보는 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흰색 부분이 이해가 되지. 일단 첫 번째, 이 흰색이 성립한다는 건 이해가 되세요? 흰색? AP의 길이가 이 두 변 길이의 합보다 작다라는 건 당연한 거죠. 맞지? P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왜냐면 삼각형을 고려하시는 문제 당연하다는 거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죠. BP의 길이보다 BP 제외하고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이 더 크다라는 건 당연하죠.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등식을 BP를 왼쪽으로 이항한 거고 여기서는 AP를 왼쪽으로 이항한 거예요. 됐죠? 결론이 뭘까요? AP 빼기 BP는 어쨌든 절대값.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 절대값이 AB의 길이보다는 작다는 게 결론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경우는 제가 두 번 나눠서 풀었어요. 첫 번째, 1번이 요 경우. 1번이 P의 위치가 AB 연장선 위에 있을 때. 그럼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구체적으로 써드리면 A, B, P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한직선 위에 있을 때를 푼 겁니다. 한직선 위에 있을 때를 푼 거고 이 두 번째 경우는 뭘 푼 거냐면 두 번째 경우는 자 A, B, P가 삼각형을 이룰 때를 푼 거예요. 삼각형을 이룰 때.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P의 위치가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밖에 있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당연히 뺀 게 이 AB 길이가 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두 변 길이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을 따졌을 때 항상 최대값이 AB가 나오더라. 그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종합하면 결론이 뭐예요? 따라서 AP 길이에서 BP 길이를 뺀 것은 작거나 같다 AB의 길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일 때 AP 길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값을 갖는 경우를 갖다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가 최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자, 이 부분이 최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AB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AB 길이가 될 때가 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때 AP 길이는 뭐야 이건데 AB 길이가 최대일 때니까 결국에는 그때 AP 길이는 얼마야? 이제 요 길이 물어봤거든요. 이게 얼마야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P의 좌표를 그냥 찾으면 됩니다. 그죠? P의 좌표를 찾아서 점점거리로 정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 직선의 식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식을 찾아버리면 됩니다. 식을 찾을 때는 A랑 B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활용할게요. 두 개. 5,1이랑 A랑 B를 갖다가 지나는 직선식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Y는 기울기부터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이 두 좌표 이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기울기 계산 여기다가 볼게. 5 빼기 마이너스 2 분의 1 빼기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7분의 마이너스 7이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지금. 따라서 마이너스 1 열고 지나는 점은 그냥 A 사용하겠습니다. x 빼기 5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x 절편이 얼마인 거예요? 6인 거죠? 6 넣으면 0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결론 6,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점점거리를 쓰면 돼요. AP 길이니까요. 또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요변 길이가 1이고 이변 길이가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죠. 정답이 루트 2가 되는 거죠. 정답은 여기 볼게요. AP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정답이 3번인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A, B가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0 위에 있다. 항상 지나는 경우 찾고 싶다. AX 마이너스 2B 5 여기가 6된다. 항상 지나는 점 찾고 싶다. 그 위에 있는 점은 별달리 고민할 필요가 없죠. 위에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대입해서 관계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요. 이 첫 번째 줄에서는 2A 빼기 B 빼기 3이 0입니다. 얘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자를 하나로 정리를 하려고 얘 관계식으로부터 B에 대해서 정리를 한걸 B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얘를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해준다. 대입을 하면 대입해서 또 정리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A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2A 빼기 3의 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6인 거죠. 문자가 딱 A 하나만 남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은 뭐야? 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지나는 점은 이 결국에는 X랑 Y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고 얘가 지금 A 값이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볼 때 저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었다. 정점. 제가 직선 해석할 때는 이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 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을 찾는 게 직선의 해석 중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 수업 때. 그래서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첫 번째 스텝이 뭘까요? 첫 번째 스텝은 이 식을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여기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a y가 되고, 자 이렇게 상수 쪽 전개하게 되면 플러스 6y입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a로 묶으라는 얘기죠. a를 포함한 하는 데를 봤을 때 이렇게 볼게요. 자 x 마이너스 4y, 자 여기까지 a 이렇게 묶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 쪽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6y죠. 그리고 우변에 있던 6까지도 왼쪽으로 끌고 와야 돼. 마이너스 6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얘가 얼마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푸는 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게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 값에 얼마가 들어가던 이 값이 0이 되려면 얘가 이 부분이 0이어야 되고 이 부분도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로부터 y 값이 얼마나 나오나요? y가 1 딱 떨어지죠. y가 1이기 때문에 자 여기 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x 빼기 4가 돼요. 그럼 x는 얼마일까? 4가 되겠지. 따라서 자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은 4,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선의 해석 중에서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장 알겠지? 정점 찾기. A 값에 관계없이 4,1을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4,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거 가볼게요. 31번. 자, 4,3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점수 M값의 합을 갖다가 구해봐. 똑같네? 방금 했던 거랑. 자, 10을 보니까 미지수 M값이 눈에 띕니다. 그죠? 저는 얘가 제 4,3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때 점수 M값, 근데 일단 점수 M값을 찾기 전에 이게 4,4분면을 지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M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M 범위부터 찾을게요. 마찬가지야. 첫 번째 스텝은 M, 문자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일단 한다. 왜? 정점 찾을 거야. 미지수 M 값에 관계없이 저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을 거야. 그래서 M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딱 정리 하나는 뭐예요? 지금 보면은 EX-M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y 여기까지 가는 전개해서 운영 처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M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M을 포함한 항에만 집중합니다. 여기 따라서 M을 묶을 거예요. 3-x로 묶여요. 이렇게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y 여기까지 가는 거죠. 자,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또 어느 부분이 0 돼야 된다. 그리고 앞부분에 얘가 0이 돼야 되고 뒷부분도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x는 3이 나오고, 자 x 값이 3이니까 일단 집어드리면 6되거든요. y는 6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정점의 위치가 지금 3,1로 발견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은 그래프로 갑니다. 그래프로 가서 자 3,6을 찍어줘요. 직선은 M 값에 관계없이 M은 지금 직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M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항상 이 점을 지납니다. 그럼 M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냐? 기울기가 바뀌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면 어디를 지나면 안 되냐면
여기를 지나지 않도록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기울기, 원점을 지났을 때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y절편이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얘가 이제 마지노선인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계속 기울기는 작아져요.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다가 기울기가 0이 딱 되는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이 순간인데, 어제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0이었다가 살짝이라도 음수가 되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4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각각일 때 n값을 찾아주면 되고요. 자, 1번 이때 n값 찾고, 2번 이때 n값 찾으면 되는데 1번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쉽지. 왜?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원점이 0,0을 지난다를 처리를 해주시면 A값이 N값이 바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0,0을 지난다를 처리하겠습니다. 대입하라는 거죠. 여기 0 넣고 여기 0, x에다 0 넣으면 3m 나오죠? N값이 0인 것 같아요. N값이 0이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N값이 0이 되고, 자, 그때의 직선은, 그때 직선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그때 직선은 y는 2x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 자, 두 번째는 뭐 간단하지. 두 번째는 기울기가 0이다. 이거 풀면 되죠. 기울기가 0. 야, 기울기가 0이다는 너무너무 쉬워. 얘가 0이 되니까 n값이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n값이 2가 되는 것이고, 그때 직선을 찾아보시면 y는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결론은 잘 봐야 돼. 결론을 잘 내리셔야 돼. 자, m의 범위가 어떻게 잡히냐 이거. 기울기 0일 때 안 지나지. 0 이상입니다. 0 이상. m값이 0 이상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2까지 가능. 결론은 이렇게 되시죠. 그럼 m값이 0부터 2 사이일 때는 여기 이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되는 거라고 해서 자, 정수 m을 찾는 건가요? 자, 모든 정수 m값의 합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수 m값의 합은 0, 1, 2까지. 자, 이게 정수 3개, 개수 물어보면 3개가 정답이고, 지금 합을 물어봤으니까 더해서 3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34번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34번 쓸게요. 자, 34번. 직선의 실수 m값에 관계없이 또 나와. 지금 29, 31, 34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보면 또 나왔어요. 자, 두 번째 mx 플러스 3. 자, 34번이죠. mx, y는 mx. 자, 마이너스 4n이에요. 플러스 3. 이것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 풀이 과정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뭐부터 찾으셔야 되냐면 정점부터 찾으셔야 돼요. 정점 찾아야 되니까 m 한 근씩 푸셔야 돼요. m 한 근씩 푸시려면 m에 대한 그 메인 차수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m을 묶으라는 얘기겠죠. 자, 처리를 하게 되면 x 빼기 4로 묶이게 되고, 플러스 400, 왼쪽에 있던 y까지도 이항을 해서 와야 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얘가 0 되고 이 부분이 0 된다를 처리했을 때 4,3 나오죠. 이게 정점입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문제풀이는 좌표 풀면 가서 문제 풉니다. 자, 4,3 정도가 이 직선이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ABC, 우리는 삼각형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ABC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1,4 여기가 지금 A고, 자,
자, 그 다음에 B5, 마이너스 1. 여기가 현재 B5. 자, C는 마이너스 1, 1. 자, 이 정도가 C입니다. 마이너스 1. 그럼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느낌. 얘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과 어떻게 되게끔 하고 싶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A를 지났을 때 상황과 얘보다 이렇게 올라가야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를 지났을 때 상황을 쫙 고려를 해야 되죠. 당연히 직선이 이 사이에 들어오면 삼각형과 만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떨 때를 두어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때까지를 두어요. 여기서 이렇게가 안 만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점, 자 여기 지나는 점, 여기를 지날 때랑 여기를 지날 때를 각각 구해주시면 돼요. 자, 1번, 2번 이렇게 할게. 자, 1번은 뭐냐? 이 직선이 B를 지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줘요. 자, 여기에 5,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은 5m 땡 4m 플러스 3이니까 이때의 m 값은 3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기울기가 m 값이 마이너스 4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였다는 뜻이야. 두 번째 2번 볼게요. 2번은 A를 지난 날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 지나는 점이 이번에는 1,4일 때를 풀자는 거죠. 4는 m 빼기 4n 플러스 3 으로부터 자, 이 경우는 m 값이 얼마나 나오냐? 마이너스 3분의 1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자, 2번을 풀었을 때 상황은 여기서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옵니다. 따라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알겠지? 음수쪽이니까 얘보다는 작아야 되고, 근데 계속 한없이 작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하고, 자, 등호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그렇지,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등호, 이 경우는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A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m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실수하는 부분은 이 등호의 존재 이유입니다. 등호가 들어가냐, 등호가 들어가지 않냐는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세 번째 질문 다 들어온 게 다 정점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이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네. 유형 11번부터 또 한번 쭉 가볼게요. 여기서는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부터 또 새롭게 좀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어디까지 할까 조금 고민인데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 유형 11번입니다. 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평행하다, 뭐 두직선이 평행하다, 세직선이 한쪽에서 만난다 이건데 그림으로 일단 기억을 하는 게 사실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이 정도. 세 직선이 세 개가 다 평행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직선 중 두 개만 평행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세 직선이 한 교점에서 만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저렇게 되고 하나 더 있긴 해요. 하나 더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만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4개예요. 근데 이제 문제화되는 부분을 갖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화되는 거. 자, 이 4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뭐가 만들어졌지? 그렇죠. 4번째 경우가 세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근데 수학은 반대를 보통 물어봐요. 삼각형을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위치관계이고 이게 안 되는 게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요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보통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너무 특이하잖아. 왜? 저 세 직선이 다 뭐가 똑같아? 기울기가 다 똑같잖아. 이런 경우는 보통 문제 잘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두 번째랑 세 번째 경우는 주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다른 표현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빨간색이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보통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가끔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어.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세 직선에 의해서 여기가 평면이잖아요. 좌표 평면의 영역이 몇 군데로 나누어지냐라는 표현을 줄 때가 가끔 있어. 근데 너네들 봐봐라. 첫 번째 거는 자 요거 볼래? 요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는 지금 영역이 몇 개로 나누죠? 4개로 나눠지죠. 얘는 영역이 4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상하죠? 얘랑 얘는 몇 개로 나눠지는 게 보여요? 6군데, 그죠? 얘도 6군데고 얘도 6군데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영역이 좌표 평면의 영역이 6군데로 나눠진다. 이 표현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거는 뭐야? 얘는 찌질이야. 얘는 문제 안 나와. 알겠지? 얘는 몇 군데로 나눠지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좀 특이하죠? 얘는 영역이 7개로 쪼개진다. 그러면 나름 특수한 부분이에요. 그죠? 지금 세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7개로 쪼개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 세 번째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영역이 4개로 쪼개진다라고 표현하면 이 첫 번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세 직선에 의해 두 번째는 세 직선에 의해 좌표 평면이 여섯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도 2번, 3번 그림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좀 잘 기억해놨다가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건으로 저 표현이 주어지면 그림이 2번하고 3번이다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형 11번입니다. 오케이. 자, 45번 대표 문제만 조금 확인해보자. 자, 세 직선을 주는데 하나 이렇게 주고 진짜 쉽게 주네. 자, ax 플러스 4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주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데 얘들아 봐봐라. 얘랑 얘가 이미 기울기가 같아 달라? 이미 다르지. 이미 다르니까 1번은 깨진 거야 이미. 알겠지? 근데 1번도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인 경우밖에 없어요? 2번, 3번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잘 봐요. 이렇게가 기울기가 같을 때 A 얼마야? 2. 자, 이렇게가 같을 때 A 얼마예요? 이렇게. 보통 2번 경우에서는 A 값이 2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경우는 자, 얘네 두 개를 자, 연립방 형식으로 풀어서 교점을 찾아야 해요. 노말 오케이? 자,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를 갖다 풀자는 거죠. 자, 따라서 x 값은 지금 3x가 2인 거니까 3분의 2로 나오게 되고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 값은 3분의 4가 나옵니다.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인데요. 이 교점을 얘도 지난다를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세 직선이 한 교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겠지. 자, 따라서 대입을 하자는 거죠. 자, 대입을 하시면 자, 물론 계산 여기다 할게요. 3분의 4는 3분의 2a 자, 플러스 4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분의 2a 값이 4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8 자, 따라서 a 값은 2분의 3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자, 3 나가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a 값은 3개가 나와요.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보통 너희들 그 학력평가 시험 볼 때는 이 문제가 보통 응용 심화 쪽에 들어있어. 알겠지? 개념 쪽이라고. 따라서 a 값의 합을 구하시면 다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가요? 정답이? 3번. 이렇게 되겠죠. 이 값들을 다 더하면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에 수직 또는 평행 조건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글쎄, 수직 또는 평행? 수직 조건은 엄청 중요하죠. 그 정리 이렇게 해볼게요. 너희들이 이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알겠지? 이걸 실전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체크하는 방법은 뭘까? 이때 수직 체크하는 방법이 뭐였지? AA 프라임, BB 프라임, 더한 게 0이다. 이러면 수직이다. 맞죠? 저는 이걸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보통 직선 두 개가 주어진 문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전 이걸 항상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을 줬어요. 재밌게 봐볼까? 2x 이런 직선을 줬어요. 근데 두 번째 직선 줄 때, 조건을 줄 때, 자,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럼 저는 뭐부터 확인하냐면 얘네 두 개가 수직인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항상.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곱하면 2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예요. 더하니까 0 돼요. 이러면 수직 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 두 개가 주어진 경우는 항상 얘를 통해서 수직 관계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죠?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 된다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인 거고, 알겠지? 자, 그렇고요. 평행인 거는 사실 기울기는 같고, 이것도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 자, 평행인 거는 일단은 일치하는 조건을 배제하셔야 돼요. 평행이랑 일치는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행인 걸 정리하실 때에는 자,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같다. 그리고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가잖아요. 말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 풀 때는 항상 니들이 놓치는 게 이 y절편 쪽이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너가 평행인 조건을 문제를 풀었어. 기울기가 같다를 풀었어. 풀었는데 풀어서 나온 만약에 a 값이 두 개야. 세모, 네모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봐. 평행 조건 기울기 같다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합시다. 기울기 같다를 써서 너가 미지수 값을 찾았는데 두 개가 나와. 근데 보통은 두 개가 다 정답이 안 돼요. 알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거르는 요소로 보통 이 조건이 활용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거르는 용도로 활용이 돼. 알겠지? 막상 A 값을 집어 넣어봤더니 y절편이 같은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두 개 중에 하나는 두 개 중 하나는 일치 조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얘는 거르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잠깐 볼까요? 50번은 뭐 내분점 이야기하고 있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수직 조건은 당연히 기울기에 대한 조건입니다. 수직 조건은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A 좌표 가지고, 자, B 좌표 가지고, 자, 바로 뽑아내시면 돼요. 직선 AB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라는 거고요. 자, 이것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 어차피 두 점 주어져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으로 계산하니까 기울기가 2지? 그러면 이놈하고 수직인 건 기울기가 얼마일까? 이 선과 수직인 선의 자, 기울기는 얼마여야 될까? 그렇지.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역수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결국은 기울기 조건을 찾은 거고, 그 다음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는 점도 찾아야 되는데 이 지나는 점이 내분점으로 주어집니다. 내분점. 따라서 A, B를 2대1로 내분, A, B를 2대1로 내분인 거고, 자, X좌표는 A의 X좌표, B의 X좌표, A의 Y좌표, B의 Y좌표로 딱 해놓고 바로 그냥 내분점 지난점 뽑을게요. 자, 3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3분의 자, 이렇게입니다. 자, 2랑 빼기 2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14 빼기 1 13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지나는 점은 14, 15 뭐가 틀렸나요? 계산 틀렸어? 14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서 0,5점 이 지나는 점으로서는 0,5를 활용해서 자, 요거랑 자, 기울기 요 조건을 가지고 직선을 세워버리는 거죠. 자, 기울기 열고 x 빼기 0 플러스 5 이거 세우시면 되고요. 이거 자체가 y 절편이에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5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직선인 것 같습니다. 답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괜찮죠? 일단 뭐 한번 했던 것들인데 그냥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유형 13번. 13번은 제가 풀이 과정을 2개 정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것도 입맛에 맞게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주제 자체는 수직이동분선 방정식. 수직이동분선 방정식이고, 일단 첫 번째 풀이 과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A, 자, B. 이 두 개를 이은 A, B의 수직이동분선 방정식이 자, AX 플러스 BY 빼기 2는 0이다. 우리는 A, B를 찾아야 하고 A 더하기 B 값을 각각 구해달라.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저는 수직이등분선이 갖는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요. 하시면 이 A, B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의 특징을 갖다가 아셔야 되잖아. 자, 첫 번째 A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어. A, B를 이었어. 걔랑 수직이등분이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2등분이 되는 점을 지나야 하고 기울기가 자, A, B랑 수직 관계를 이루어야 돼. 이제 이런 놈을 말하는 거죠. 얘가 수직이 되는 분선이죠. 그런데 지금 저 선의 특징은 뭐냐면 저 선의 특징은 자, 특징만 해봐. 풀지 말고 이 점, 수직 2등분선 위의 점으로부터 A와 B까지의 거리가 어떨까? 같다. 맞아요? A와 B까지의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죠. 너네들은 2등변 삼각형이 일단 보여야 돼. 그렇지? 여기가 지금 2등분이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점에서도 다 성립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다 거리가 똑같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거 이해되죠? 그럼 뭘 풀면 돼요? 여기 P 딱 잡았잖아. 그러면 자 여기를 Y라고 두고 자취의 방정식을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자취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이 결국 자 수직 이등분선 자 위의 점을 x, y라고 두자.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와 y 사이의 관계식. 그게 수직 이등분선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AP, BP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네? P는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A랑 B까지 거리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식으로 세우면 끝입니다. 자, 첫 번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까지가 AP 제곱이죠. 자, BP 제곱 가겠습니다.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 여기까지. 이렇게가 식이 세워졌어요. 이걸 간단히 하면 그냥 정답이라는 거야. 알겠지?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바로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2차항은 굳이 전개 안 할게요. 왜냐하면 x제곱 어차피 양변에서 소거되거든요. 그죠? y제곱 어차피 양변에서 소거되니까 우리가 1차항과 상수항만 고려하겠습니다. 여기서 2x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y 나와요. 상수항은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5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우변도 정리해볼게. 자, 여기서 마이너스 10x, 자, y쪽은 마이너스 8y. 자, 25 더하기 16이래요. 얼마예요? 41.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왼쪽으로,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능력 조정하겠습니다. 상수항을 마이너스 9쪽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약분이 되려나? 넘어가요.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서는 안 보이네. 자, 이거를 왼쪽으로 이해할게요. 얘를 왼쪽으로 이해한. 그러면 12x, 자, 8y가 넘어가니까요. 플러스 4y. 왠지 4로 나눠줄 것 같기도 하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41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6 0되고 4로 나눠주면 되겠죠. 4로 나눠주시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9. 여기다 마이너스 9 맞춰줬죠. 는 0이 됩니다. 끝. 그럼 얘가 a 값이겠죠. 얘가 a고 b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고, 자, 두 번째는 나는 두 개를 찾아서 갈 거야. 어쨌든 수직 이등분선도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찾을 거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은 직접 직선을 세우기야. 이건 직선을 세우는 방법이고,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은 수직 이등분선은 A, B의 중점을 지나고 선분 A, B와 수지. 첫 번째는 지나는 점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 첫 번째 중점 지나는 거니까 두 점 평균을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두 점 평균 구할게요. A, B 여기 있어요. 두 점을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점이 자, 찍히는 위치가요 2, y쪽 3이겠죠. 이렇게 얘가 중점입니다. 그림으로 치면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맞지? A, B 중점. 두 번째 기울기 볼까요? 기울기는 수직 조건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A, B 기울기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거랑 수직 조건을 푸셔야 돼요. 그죠? 자, A, B 조건 먼저 가볼게요. 그 두 점 지나는 기울기니까 자,
AB 기울기부터 먼저 구하시면 AB 기울기가 6분의 3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럼 AB가 수직인 거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좋죠.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지나는 점 뽑혔고 기울기 뽑혔죠? 직선 바로 세워버리면 끝입니다. 자, Y는 자, 기울기 열고 자, 지나는 점 활용해서 세워주시고 전개한 다음에 능령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전개 x 플러스 얘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3x 플러스 y 빼기 9는 0. 자, 왼쪽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둘 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알겠지? 뭐 복잡한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푸는 과정 두 가지가 있다. 자, 넘기겠습니다. 정리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일단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조금 있으면 좀 쉴 것 같으니까 문제 하나만 풀자. 오늘 제가 유형 11번부터 진행했잖아요. 그 24페이지부터 풀어보죠.